국방부가 깜깜이식 논란인 국방개혁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일 예정이던 양구 설명회는 보여주기식이라며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전은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추석 전 피해금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민들은 피해 금액 지급 비율과 피해 산정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마을에 정신질환자들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우 본고장 횡성이 한우 축제를 앞두고 횡성 한우 브랜드 단일화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횡성군이 횡성 한우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만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부터 국방부가 도내 평화지역을 순회하며 국방개혁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깜깜이식 개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리였는데요. 4일 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는 참석 예정자들이 비밀유지 서약 등을 반대해 파행을 빚고 무산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개혁 2.0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양구의 한 군부대. 화천과 철원에 이어 이날 설명회에는 국방부 관계자와 양구 지역 기관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습니다. 참석 예정이던 조인묵 양구 군수는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김규호 도의원과 이상권 군의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연이어 설명회를 거부하며 돌아섰습니다.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데다 주민 대표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요구하는 건 결국 보여주기식 설명회라는 겁니다. 이사단이 해체가 돼가지고 벌써 다 또 남고 있는 말에 아직까지도 뭐 보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나마 그 기다란 설명회 한다고 해서 요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회하면서 어제 철원 화천 한 거 보니 똑같은 내용 아니야 어떻게? 양구군은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설명회를 보이콧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주민들이 또다시 국방개혁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군 유휴지 무상양료와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대리 비행장, 태풍 사격장, 이사단 해체, 그동안의 군부대와 관련돼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 원이라고 아마 10조 원이다라는 그러한 예산이 피해액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회의를 했지만 또 한번 투쟁을 해서 뭔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양구군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도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구 그 군에서 우리 국방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문건으로 이미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군수님하고 여기 도 관리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식 개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까지 무산되면서 국방개혁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전은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추석 전 피해금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민들은 피해 금액 지급 비율과 피해 산정액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주민 170여 명이 모여 회의에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 금액 일부를 추석 전 우선 지급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전은 지난 2일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고성 지역 700여 가구에 1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금 지급 비율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두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지급액이 전체 피해 산정액의 15%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한전이 조사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보상 차원에서 얼마를 미리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피해액의 15%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안 되죠. 대학생의 15%라는 순간에 누구 사람
산정된 피해액이 실질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수증, 증빙 서류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정신적으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논란이 이어지자 고성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해 피해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지금 우리 손해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역으로 검증팀을 넣을 겁니다. 거기다. 산불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지급금의 정당성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전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잘못 인정 안 했습니다. 다 이재민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처사이 됩니까 이게? 피해 보상 협의를 맡은 산불 피해 특별심의위원회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지급금 수령으로 인한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산정 금액 또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피해 복구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한우 본고장 횡성이 한우축제를 앞두고 시끄럽습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 간의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 갈등 때문인데요. 횡성군이 횡성한우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만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품 한우 가로막는 횡성군은 각성하라! 횡성축협 조합원들이 횡성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횡성한우 축제에 횡성축협이 배제된 것에 대한 규탄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축제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국가 명품 인증 1호인 횡성축협 한우를 인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비자를 비난하는 축제 행정 지금 당장 중단하라! 횡성축협과 횡성군은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2009년 만든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횡성축협과 브랜드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한우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단일화를 통해 횡성한우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횡성축협은 횡성축협 한우라는 브랜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7회 연속 국가 명품 인증을 받고 있는 데다 10여 년 동안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아무런 법규나 내규도 없이 공권력으로 한우 축제에서 축협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드 단일화 질의 절대 안 합니다. 이만치 올려놓은 거를 단일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돈 1억 가진 사람이 1,000억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합치자 그럽니까? 그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축제가 횡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다른 브랜드의 참여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횡성한우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만 축제에 참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횡성축협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는 각각의 BI와 CI를 그대로 쓰면서 단일 브랜드 사용에 참여한다며 횡성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횡성축협 역시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료육이 같다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각기 다른 상품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자 단체들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우리 기본 조례를 같이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횡성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횡성군의 한우 농가 75%가 횡성축협 조합원인 상황. 다음 달일 횡성한우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횡성군과 횡성축협과의 통합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화입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6일까지 영서 지역에 최고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중북부에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예상되며 강원 남부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6일부터 7일까지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사태와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종종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문제 때문인데요. 원주의 한 지역에서는 이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박건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한 남성이 직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이웃의 집을 치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뭐야? 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남매가 사는 곳인데 이렇게 집을 치워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먹다 남은 피자 박스부터 얼룩진 이불, 거기다 쓰레기 봉투까지 전형적인 저장강박증 증상을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물건을 들추기만 해도 벌레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집을 청소하기 위해 모인 주민들도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진짜 냄새도 엄청나고 하나 들면은 한 수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벌레가. 네. 이게 사람 생활이 가능한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저러고 사는 거 보면은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은 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이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는 게 아니 그냥 우리 집 아침 저녁도 안 해서 잡는데 냄새 내방 계속 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짜증이 또 엄청나고 진짜 막 살인 충동이 있죠. 살인 진짜 총인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데 바로 옆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해달라고 밑에 내가 좀 얘기도 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이 아파트는 이렇게 저장강박증은 물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정신질환자는 모두 3,076명, 홍천 다음으로 원주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원주시 전체 515명의 정신질환자 가운데 15.9%가 이 아파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쌈 거는 사람 때문에 또 있다고 있어요. 아니 괜히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왜요?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흥업지구대 경찰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의 폭행 문제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벌이는 행패를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이들의 치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은 그렇죠. 최선은 우선 그런데 어떤 데 뭐 밤에 몇 번씩 되는 때도 있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온다고 들었나? 술 드시고 이제 그러고 맨정신에 친구들은 뭐 거의 없어요. 일부는 이유도 없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 점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난동 부리는 분들도 더 있거든요. 뭐 때로는 뭐 전기톱 갖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커터컬 가지고 와서 사무실 난동 부리시는 분도 있고 좀 심각하신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개인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실 그 피해를 보고 또 위협을 느끼고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알코올 중독, 저장강박증 등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본인의 병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이 병이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병적인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치료를 한다면 이들의 증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대표적인 조현병인데요. 편집증이나 조현병 그런 경우에 실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말하자면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신병적 증상에 사로잡혔으면 그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치료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원주의 한 복지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회적 거버넌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한계도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 참여 약속을 할 때 뭐 공격성 같은 그 위험성이나 이런 건 당연히 사정을 하지만 또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현행법상 환자들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여러 방법으로 그분들께 좀 페널티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그게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환자 자신들이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갖고 치료에 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은 상황.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지역에 있는 업체 10곳 중 6곳이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릉시가 실시한 일자리 종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내 5인 이상 사업장 중 60.9%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상 매출에 대해서는 5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업체는 12.1%에 그쳤습니다. 강릉 지역 5인 이상 사업장 수는 총 2,926개로 이 중 75.5%가 서비스업이며 건설업과 제조업,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 27사단 해체가 공식화되면서 화천군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오는 6일 산해면 사무소에서 최문순 군수와 지역 정치권,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은 오는 9일 도내 접경 지역 4개 지자체와 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관련 부서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화천 지역에는 6,800여 명의 군 장병이 감소하는 대신 1,000여 명의 간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우리도 저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서 지역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고 영동 지역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계속해 받겠습니다. 목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1도, 속초 22도, 강릉 23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비가 오며 습도로 인해 다소 오르겠습니다. 춘천과 강릉 28도, 원주 29도가 되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도 저녁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서 지역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와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파도의 높이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